안녕하세요. 로지스TV 안영일 팀장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5강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궤도 2. 도로 3. 차량 4. 사람 2. 다음 중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1. 도로환경 요인 2. 차량 요인 3. 인적 요인 4. 물리적 요인. 답은 4번 물리적 요인입니다. 3. 다음 중 보행자의 인지결함, 판단착오, 동작착오 중 교통사고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교통정보 인지결함의 원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행하고 있었다. 2.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3.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력이 저하되었다. 4. 횡단 중 전방과 좌우 방향을 잘 확인하였다. 답은 4. 횡단 중 전방과 좌우 방향을 잘 확인하였다가 아니겠죠. 4. 다음 중 운전자의 시각 특성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 해질 무렵 2. 새벽 3. 밤중 4. 낮. 답은 1번 해질 무렵입니다. 5. 명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1.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 들어간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2. 주행 중 대형 차량의 전조등 빛이 운전자의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3.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나온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4. 정지된 상태에서 한 물체의 눈을 고정시킨 자세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의 좌우 범위를 말한다. 답은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나온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6. 다음 중 횡단보도를 두고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심리상태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가 달려오지만 충분히 횡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 평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그대로 답습 3. 술이 취해서 4. 횡단보도로 건너면 거리가 멀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보행자의 심리상태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 평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죠. 7. 보통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체내 알코올이 제거되는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알코올 농도 0.1일 경우 제거 소요 시간은 10시간 2. 알코올 농도 0.05%일 경우 제거 소요 시간은 7시간 3. 알코올 농도 0.2%일 경우 제거 소요 시간은 15시간 4. 알코올 농도 0.5%일 경우 제거 소요 시간은 30시간 알코올이 제거되는 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코올 농도 0.2%일 때 제거 소요 시간이 15시간입니다. 8. 다음 중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상당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다. 2.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 3. 시간대별 어린이 사상자는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다. 4. 보행 중 사상자는 집에서 2km 이내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답은 2번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저학년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죠. 9.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엔진 브레이크는 구동바퀴에 의해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 그 회전 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한다. 2.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위험하다. 3. 고단 기어에서 저단 기어로 바뀌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용하여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4.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답은 2.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위험하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0. 다음 중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동차가 감속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힘을 말한다.
2.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말한다. 3.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으로써 일명 구심력이라고 한다. 4.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선회할 때 선의 중심의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답은 2번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말합니다. 11.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구에서 받는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페이드 현상, 2. 베이퍼록 현상, 3. 수막 현상, 4. 스탠딩 웨이브 현상. 답은 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12.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는 그루브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페이드 현상, 2. 베이퍼 로크 현상, 3. 수막 현상, 4. 스탠딩 웨이브 현상. 답은 3번 수막 현상이 정답입니다. 13.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슬라이드 현상, 2. 베이퍼 로크 현상, 3. 페이드 현상, 4. 홀드 현상. 답은 3번 페이드 현상입니다. 14.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공주거리, 2. 제동거리, 3. 이동거리, 4. 정지거리. 답은 4번 정지거리입니다. 15. 자동차의 점검에 있어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1. 촉각에 의한 점검, 2. 육감에 의한 점검, 3. 후각에 의한 점검, 4. 청각에 의한 점검. 답은 당연히 2번 육감에 의한 점검이겠죠. 16. 자동차의 점검 방법 중에서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점검, 2. 엔진의 이음 발생 여부 확인, 3. 배기가스 색깔 점검, 4. 계기판의 계기 확인. 답은 1번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점검하는 겁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지 게이지로 점검하는 건 도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 정답이겠죠. 17. 다음 중 자동차 점검 방법 중 후각에 의해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배기가스의 색깔, 2. 가감속 시 차체의 떨림, 3. 오일이나 냉각수 누수, 4. 연료의 누설, 전선을 타는 냄새, 클러치 디스크나 라이닝의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타는 냄새. 후각은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번 연료의 누설, 전선에 타는 냄새, 클러치 디스크나 라이닝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타는 냄새가 답입니다. 18. 다음은 교량과 고통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다. 2. 교량의 폭, 교량 접근부 등은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4.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르는 경우에도 교통통제설비, 표지, 시선, 유도표, 교량 끝단의 노면 표시를 효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답은 2번 교량의 폭, 교량의 접근 등은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옳지 않은 겁니다. 교량의 폭과 교량의 접근부 등이 교통사고와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19. 방어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가시거리 단축, 수막 현상 등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고 운전한다. 2. 기상변화에 대비해 체인이나 스노우 타워 등을 미리 준비한다. 3. 교통이 혼잡할 때는 끼어들기 등으로 빨리 혼잡 지형을 빠져나간다. 4. 장애물이 나타나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즉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춘다. 방어운전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통이 혼잡할 때는 끼어들기 등으로 빨리 혼잡 지역을 빠져나간다. 방어운전의 요령이 아니죠. 20. 다음 중 방어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형차의 뒤를 소형차로
뒤따라 진행할 때는 신속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대형차의 뒤에서 이탈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주행하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한다. 3. 진로를 바꿀 때에는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호를 보낸다. 4. 다른 차의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의 차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다. 답은 3. 진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호를 보낸다가 옳은 답입니다. 21. 커브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곡선 반경이 길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다. 2. 곡선 반경이 짧을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다. 3. 곡선 부위 곡선 반경이 극단적으로 길어져 무한대에 이르면 완전한 직선 도로가 된다. 4. 도로가 왼쪽 도로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부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커브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곡선 반경이 짧을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답니다. 22. 그 커브길 주행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단기어로 변속한다. 2. 커브 내각의 연장선에 이르렀을 때 핸들을 꺾인다. 3.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인다. 4. 후사경으로 오른쪽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1. 고단기어로 변속한다가 답입니다. 23. 다음 중 커브길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도로 외에 이탈 위험이 있다. 2. 시야의 확보가 쉬우므로 사고 위험이 적다. 3.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4. 시야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 문제에서는 커브길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니까 2번 시야의 확보가 쉬우므로 사고 위험이 적다가 답입니다. 커브길에서는 시야의 확보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24. 다음 중 커브길 주행 시에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상 반대 차로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비하여 운전한다.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으로 치우쳐져 운전하지 않는다. 3. 커브길에서는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4.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으나 안전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해도 안전하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으나 안전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해도 안전하다는데 커브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겠죠. 25. 내리막길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2. 내리막길에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내려가도 안전하다. 3.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심코 가속 페달을 밟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4.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는 미리 감속하여 천천히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2. 내리막길에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내려가도 안전하다가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26. 다음 중 도로교통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 및 교통신호기 등의 환경 2.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사용자 3.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4. 열차 운행에 이용되는 궤도 및 항공의 환경 답은 4. 열차 운행에 이용되는 궤도 및 항공의 환경입니다.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라는 것은 도로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4. 열차 운행에 이용되는 궤도 및 항공의 환경이라는 것은 도로교통 구성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27.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1. 위험의 인지와 회피에 대한 판단 2. 정부의 교통정책 3. 운전자의 습관 4.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 여기서 인적 요인이라는 건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습관, 태도 요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
위험의 인지와 회피에 대한 판단, 심리적 조건 등에 관한 것과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 운전 습관, 내적 태도 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정부의 교통 정책은 인적 요인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28번 교통사고의 차량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기상 및 일광 2. 운전자의 심리상태 3. 차량의 구조 및 장치 4. 도로의 구조 및 선형 차량 요인은 차량 구조 장치 그리고 부속품 또는 적하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량 요인으로 옳은 것은 3번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맞습니다. 29. 다음 중 운전자의 시각의 특성과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경이 예민해져 장애물의 발견이 쉬워진다. 2.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다. 3.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진다. 4.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진다. 답은 1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경이 예민해져 장애물의 발견이 쉬워진다가 옳지 않은 거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경이 예민해지면 장애물의 발견이 어려워지겠죠. 쉬워지는 게 아니라. 30. 다음 중 동체 시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2. 동체 시력이란 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을 말한다. 3. 정지 시력에 비해 동체 시력이 30% 정도 낮다. 4. 동체 시력의 저하율은 연령과 관계없다. 여기서 말하는 동체 시력이란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동체 시력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저하됩니다. 동체 시력은 장기간 운전에 대한 피로 상태에서 저하됩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4번 동체 시력의 저하율은 연령하고 관계가 없다가 틀린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저하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